자, 용의물권의 지상권인데 이 지상권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장 일반적인 지상권만 보시고 특수한 지상권이라든지 아니면 법정 지상권은 다음 주로 이제 미뤄서 들어갑니다. 다음 주는 또 그 연휴죠? 예, 그래서 다음 주 명절 보내고 그 다음 주. 자, 지상권의 의의는 말 그대로 타인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건데 거기다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이제 지상권이 되는 거고요. 자, 남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다 보니까 그 토지 일부도 빌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또 현재 그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물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뭐 기타 공작물, 수목 이런 걸 지상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없더라도 당연히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겠죠. 또 지상권은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게 되니까 그 지상물이 멸실됐다 하더라도 건물 줘놓고 남의 토지 사용하다가 그 건물이 한 10년 뒤에 태풍으로 무너졌다고 지상권도 같이 없어지진 않겠죠. 지상권이 만약에 30년 기간 답다 그러면 30년 동안 그대로 존속이 되겠죠. 이런 거 문제 나오니까. 또 지상권과 지상물은 분리양도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같이 양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래서 이제 지문은 이렇게 나와요.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고요. 지상권을 유보하고 지상물의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써놓은 게 좋긴 좋아요.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거지만 그 토지를 사용하는 사용료, 치료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합니다. 자, 다른 건 큰 문제 없고요. 임차권하고 비교하는 것은 뭐 비교하라고 그러고요. 지상권 취득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고 그럼 등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다음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가 있겠죠. 자, 지상권 존속기간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지상권 취득할 때 계약, 즉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약정할 텐데 이 지상권은 물건이다 보니까 아무리 당사자끼리 기간을 계약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항상 물건은 테두리를 잡아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최단 존속기간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 법에서 정해진 기간보다 더 넘어서 계약을 해라 그 얘기죠. 세 가지가 있죠. 자, 남의 땅에다가 이런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거나 특히 수목, 나무를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취득할 때는 몇 년? 30년이에요. 30년 이상을 한 얘기죠. 그러니까 자, 건물 중에 전호 이외의 건물이니까 견고한 건물이 아닌 건물, 목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반뚝 잘라서 15년. 건물 위에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뭐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5년. 특히 이제 수목하고 공작물 정도, 뭐 기간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볼 때 이걸 봤을 때 결국 현실적으로 지상권이 많이 있겠냐 그 얘기죠.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30년 이상 남한테 빌려줄 거예요? 15년 이상? 아니지. 그러니까 지상권은 거의 현실적으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수목은 어쨌든 종류 불문하고 30년, 공작물은 5년. 자, 이렇게 최단 기간 잡아서 그 기간 이상으로 계약을 하라는 얘기인데 당사자들이 너무 길다. 그래서 단축해서 기간을 정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하는데 원래는 30년 이상 계약을 해야지만 이거 너무 기니까 10년만 했다. 그럼 자동으로 30년까지 연장이 됐죠. 여기까지 연장이 된다. 됐고요. 자, 최단기간 제한은 있지만 최장기간 제한은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2번처럼 아예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자,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 소유 목적에 따라 30년, 15년, 5년이니까 지상권 존속을 정하지 않을 때는 최단 존속기간으로 버립니다. 자, 계약갱신하고 매춘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이제 지상권에 소멸된 이후에 효력인데 그냥 나왔으니까 설명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자,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서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당연히 남의 토지지만 요거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자, 건물 같은 것들을 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지상물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이 지상물은 지상권자인 을이 소유하겠죠. 그래서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잡았는데 그 존속기간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지상권이 소멸됐는데 남의 땅 위에 요 지상권자의 지상물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때죠. 그러면 이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끝났지만 이 남의 토지에 자기 건물이 있으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이 땅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무기를 2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 기간 뭐 하자? 갱신하자.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갱신 청구권이 있다고. 자, 이건 지가 갱신하고 싶다고 해서 자동으로 갱신된 게 아니에요. 그냥 청권이니까 요 지상권 설정자가 오케이 해야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했으면 갱신됐을 테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이 계속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걸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한다면, 자, 이제 무게 하나가 더 있죠. 그럼 얘는 이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렇다면 이 건물, 이 지상물 설정자 네가 사라. 자,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행사하면 돼요. 그럼 사라고 하면 얘가 이 건물 산다고 해야 매매계약이 성립되니까, 그거 상관없이 매매계약이 성립되니까 상관없이. 그래서 이것은 청권이 아니라 뭐냐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래서 이제 요 남의 토지를 빌려 사용한 이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설정자의 승낙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돼서, 사실 이 사람은 원래 이 건물을 다 철거하고 원상회복시켜서 토지를 돌려도 되지만 이런 걸 행사한다면 철거할 필요 없이 오히려 이 건물의 매매 대금에 해당되는 돈을 받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자, 그러면 이것은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자 중에서 누가 더 이익인가요? 지상권자죠. 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럼 얘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도 제대로 이행을 했어야지. 만일에 얘가 치료를 주기로 했는데 치료를 2년 이상 연체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로 끝냈을 때는, 자, 이런 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이 구조는 지상권에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지상권보다는 토지임대차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토지임대차에 똑같은 원리가 돼요. 그럼 토지임차에는 존속기간 만료해서 임대차가 끝났을 때 뭐부터 먼저 하고? 갱청을 먼저 하고, 임대인이 뭐 하면? 거절 원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임대차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지상권이 소멸할 때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하면 일단 지상권자는 뭐부터 한다고요? 갱신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이제 상당한 가액으로, 자,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니은번 동그라미 2번 매수청권은, 자,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약자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상물 매수청권은 형성권입니다.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에서 끝났을 때는 매수청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극은 부정이란 얘기예요. 자, 지상권의 효력 들어갑니다. 뭐 지상권 물건이니까 당연히 그 토지를 직접 지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옆에 토지 소유자하고 사이좋게 사용해야 되겠고 상린관계 준용되겠죠. 물권 절소권이 있겠고요. 자, 지상권 물건이니까 처분이 자유롭다, 제한된다. 자유롭죠. 그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야, 그러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임대하지 마라 그랬어요.
설정자 의사에 반해서 처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 또는 임대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것은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는 반드시 줘야 된다, 줄 필요는 없다?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약정할 수가 있죠. 치료지급 약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약정했으니까 이를 뭘 해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자, 치료를 주기로 했는데 치료를 지상권자가 연체를 하더란 얘기예요. 자, 이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치료도 주기로 약정했어요. 그럼 당연히 지상권자는 설정자한테 치료 줘야죠. 근데 연체를 내.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을하고 지상권 관계 계속 유지하기 싫겠죠. 그럼 일방적으로 지상권 소멸 청구해서 끝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연체되냐 그 얘기죠. 자, 이 치료는 지상권 자체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통 월 개념으로, 월세 개념으로 주지 않고 연이나 분기 개념으로 준단 말이에요. 임대차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짧아요, 길어요? 짧으니까 이제 월세 개념으로 주지만 여기는 보통 1년에 뭐 4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연 단위로 또는 분기 단위로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30년 정했으니까 30년, 15년 이상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얘가 주다가 어느 정도 연체했을 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몇 년? 2년분이죠. 그러니까 800만 원어치. 그러니까 조금 밀린 게 모아가지고 800만 원이면 돼요. 연속해서 2년도 되지만. 자, 그때 이제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자, 치료를 주기로 했어요. 1년에 400만 원씩. 지상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팔려면서. 자, 얘한테 1년 연체됐어요. 1년분. 요 토지 소유자 갑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상태에서 이 토지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어요. 자, 사용은 얘가 하지만 처분권은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 토지 지상권 설정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넘길 수가 있죠. 그럼 이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전 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는 얘기니까 이 지상권 계약 을과 병이 다시 계약할 필요 없이 이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얘한테 지위를 줘야 되겠죠. 근데 얘한테도 1년이 연체됐어요. 그럼 이 토지 양수인이 열받는 거지. 얘도 어쨌든 소유권 취득했지만 요놈이 지상권 있는 바람에 자기 토지지만 지가 사용할 수는 없어. 그럼 치료라도 받으려고 그랬더니 또 치료를 1년 연체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보니까 이놈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 지상권 관계를 소멸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지상권 관계 소멸시키려면 몇 년 이상 연체해야 돼요? 2년인데 자기한테는 몇 년이에요? 1년이지만 그전 소유자한테도 몇 년 밀린 게 있어? 1년.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 합하니까 2년이 되죠. 그래서 얘가 그걸 이유로 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 들어왔다는 얘기지. 자, 이게 먹혀 들어갔냐 그 얘기예요. 자, 이 지상권자는 뭐라고 그랬냐? 아니 법조문에 2년 이상으로 했지만 그 2년은 너에 대해서만 2년이지 전 사람까지 합해가지고 2년이란 얘기가 아니다. 자, 이랬을 때 지상권자가 이겼어요. 얘가 틀렸습니다. 근데 이건 외울 얘기가 아니지. 왜냐하면 이미 갑에 대해서 밀린 1년 연체분 400만 원은 이건 이미 발생한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이지. 채권이 대항력 있다고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하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해서 2년 이상 연체해야 돼요? 양수인에 대해서 2년 이상 해야지 소유권 양도 전 연체 부분을 합산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도 자꾸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그냥 읽으세요. 토지 양수인이 자 2년 이상 연체됐음을 이유로 소멸 청구할 경우 자신에게 채납단 기간 2년 이상 해야 되죠.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할 수는 없다. 이해는 되셨죠? 네, 주의해서 보시고.
이거 자주 나오니까. 자, 지상권 소멸 원인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소멸 효과, 이것도 뭐 읽으시면 돼. 지상권 소멸했으니까 일단 지상권자는 토지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죠. 근데 돌려주려는데 거기에 지가 건물 져놓고 있어. 나무 심고 있어. 그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거 전부 다 수거해야죠.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했으면 지상권자는 자, 수거해서 원상에 회복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설정자가 야야야 그 건물 같은 거 괜찮은 거 같은데 그거 뭐 철거하지 말고 그거 나한테 필요하니까 상당 가액을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라 청구하면은 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일단 지상권과 관련된 얘기들 좀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지상권을 좀 보시고 이 보충 담보지상권부터는 우리가 이제 명절 끝내고 다 다음 주부터 요부터 이제 쭉 정리 좀 하도록 하죠. 이 지상권 내용이 굉장히 좀 길어요. 내용이 또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데 오셔서 고생 많으셨고 명절도 잘 보내시고 2주 후에 뵙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